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23일 연속 밤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행진이 계속됐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을 거란 예보입니다. 자세한 폭염과 열대야 상황 박서정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서울의 연속 열대야 일수가 하루 더 늘어서 23일 연속이 됐습니다. 네, 계속되고 맞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이 열대야의 밤잠 좀 잘 주무시고 계신지요? 열대야가 올해는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말씀 주신 것처럼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열대야가 관측된다면 역대 열대야 연속 일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도 살펴보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전주, 부산, 제주 등에서도 열대야가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밤더위도 말썽인데요. 무려 29일 연속 밤더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전국의 열대야는 평년의 3배 수준인 14.1일이 나타났는데요. 최악의 폭염으로 불리는 2018년보다 더 많이 관측된 겁니다. 예. 이렇게 열대야가 이어질 때는 체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주시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는 자두와 호두 섭취해 주시면 숙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얼마나 무더울지 걱정인데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 지칠 줄 모릅니다. 오늘도 매우 무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과 전주, 광주도 35도, 청주가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쌓이면서 어김없이 소나기도 찾아오겠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호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선선한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이 있는데요. 반면에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서쪽 지역에 열풍이 불어오면서 열기가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국의 폭염 일수는 14.6일로 8.1일이 평년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야 하는 올해 여름이 되겠습니다. 예, 8.1일이 더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태풍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더위를 날려주기는커녕 더위를 더 심하게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네. 지금 6호에 이어서 7호 태풍 안필이 새벽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5호 태풍 마리아에 이어서 제6호 태풍 손띤 그리고 7호 태풍 안필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경로 먼저 살펴보시면 6호 태풍 손띤은 5호 태풍 마리아와 비슷한 경로로 올라올 예정이고요. 내일 네. 새벽 일본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7호 태풍 안필도 역시 일본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현재 도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와 도호쿠 지방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한반도를 이렇게 피해가는 건 우연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심한 폭염 때문인데요.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이 폭염 고기압 세력이 태풍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예. 태풍이 동풍을 몰고 오겠고요. 이 산맥을 넘게 되는 과정에서 서쪽 지역에 뜨거운 열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한반도는 태풍 세개가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더위가 심하다라고 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찜통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위병 환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점들 조심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장기간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볕이 가장 따가운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가급적인 외출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노약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는 특히 폭염에 취약한 만큼 더욱 건강 관리 힘써 주셔야겠는데요. 여름철 외부 활동이 줄기 때문에 당뇨 질환자분들은 이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겠고요. 뇌졸중은 또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실 텐데 여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뇌혈관의 손상, 위험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위험성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나가서 물을 수시로 마셔서 예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그리고 습도는 50%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관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심장이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온도는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밤더위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더위 이겨내는 이 가벼운 운동, 그리고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 챙기셔서 더위병까지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무더위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끝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에 뜨거운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내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주간 날씨 살펴보시면 광복절 이후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절기 처서인 이달 하순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대야도 계속해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밤낮 없는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좀 유난히 힘써주시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사전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번 폭염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